이번에 강의하게 될 제71강에서는 황후의 세력이 급진적으로 위축되게 된 것은 자주자주 말씀드렸듯이 오창의 곡식을 탈취당함으로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공공하면 자연이 위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황후가 환고조를 위협할 수 있었던 것은 불모로 잡고 있었던 황후의 부인과 황후의 아버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고조의 입장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아내를 살리기 위하여 천하를 벌릴 수는 없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나오듯이 위 천하자는 불고가 살아 천하의 대업을 도모한 사람들은 한 집안의 일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마치 드라마처럼 어느 한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의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런 부분은 많이 나옴으로써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부분으로 부각될 수 있지만, 정작 큰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황후는 이제 군량미의 부족으로 한왕의 부친을 들어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군이 먹을 것이 적어지자 바로 환고조의 아버지를 삶아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기에 이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초군이 식소라 초나라 군대가 군량미가 이제는 적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창의 곡식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초나라 군대에 있어서 군량미가 없다라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마치 2차 대전 때 독일의 전차부대가 기름이 없어서 패배하는 것과 똑같은 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왕이 이것을 걱정하면서 고조를 위하여, 아니 고조를 위한 게 아니라 높은 바로 이 도마, 큰 도마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큰 높은 도마를 하나 만들어 놓고 도마 위에다가 태공기상하고 그 위에다가 바로 한고조의 아버지를 마치 돼지 넓적다리 올려놓은 것처럼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한왕에게 말하기를, 금불급하면 오늘날 서둘러서 항복하지 않으면 옥팽태공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를 삶아서 죽이겠다라고 위협한 것입니다. 황고조가 뭐라느냐? 오 여호로 구 북면 수명 회양하야, 나는 너 황후로 더불어 우리 함께 북쪽으로 향하여 회양에게 왕명을 받아서 약이 형제하니 형제가 되기를 약속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는 말이지. 옹이 증야공이라, 바로 나의 아버지가 바로 너의 아버지다. 형제가 아니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지만 이제 이렇게 위협에 굴하지 않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필욕이 이용인데, 필욕팽 이용인데, 여기에 말이자가 너라는 뜻으로 반드시 너의 늙은이를 삼고자 한다면 이 말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황후 너의 아버지라고 이제 몰아붙여 버린 것입니다. 내 아버지를 삼고자 하면 다행히, 이 말은 다행행자가 바랄 행자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나에게 그 구강 그릇이나 나눠달라고. 바로 이것이 사람으로 할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황후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항복할 수도 없고. 그러자 한왕이 성이 나서 정말로 그를 죽이려고 자기가 황꼬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더니 옆에서 항백이가 만류한 것입니다. 위천하자는 불고가가 바로 그 소리인 것입니다. 위천하자는 천하의 대업을 위하는 자는 자기 집안일 하나쯤은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수살지라도 아무리 그 죽인다 할지라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어차피 도움도 안 되고 항복할 수도 없는 게임이에요. 여기가 마치 효도를 위주로 해서 아버지를 죽인다 하니 가서 설설설설 무릎 꿇고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이건 위천하예요. 천하의 대사를 도모하지 지금 한 집안의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런 처지에 놓인 걸 가지고 여기에 잘못 글을 보면서 하나의 효도니 뭐니 그런 건 논할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천하 대사가 어떤가를 논하는 거지. 그러다가 서로의 이야기를 했는데 한왕이 가슴에 활을 맞고 성구로 돌아오는 것인데 한왕이 화살을 맞아가지고 성구 땅으로 들어온다. 한왕이 위 한왕할 항왕이 위 한왕할 황후가 황꼬조에게 말하기를 온 여왕으로 도전하여 결자웅하여 원컨대 왕 당신과 한번 우리가 도전해가지고 자웅을 겨뤄서 우리 단둘이 딱 자웅을 겨루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갓 천하의 백성 모든 부자들에게 괴로움을 주지 말자. 우리 딱 두 사람만 승부를 붙어보자. 이게 황후가 황꼬조하고 만약에 한번 붙으면 누가 이길 것인가? 이것은 황꼬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1대1로 붙자 이 소리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러자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오령투지언정 나는 차라리 지혜로 다툴지언정 나는 그 완력, 그 소위 힘으로 나는 싸우고 싶지 않다. 힘으로 싸우면 황후가 이길 건 자명한 사실이니까.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함께 상여 서로 함께 광무라는 땅을 사기에 두고 임하여 한왕이 황꼬조가 수십제라고 황후 10가지 죄목을 나열한 거예요. 수우제왈 황후의 죄를 하나하나씩 세가는데 첫째, 부약 왕아의 초기 죄 1이요. 약속을 한복간 먼저 들어간 사람 왕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저버리고 나를 촉당의 왕으로 만든 그 죄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거짓말로 해서 경자 광군을 죽인 죄가 두 번째요. 조나라를 구제하고서도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제후의 병사를 위협하여 함곡간으로 들어간 것이 세 번째요. 진나라 궁실을 모두 불태우고 진시황의 무덤을 파헤쳐버린 것. 바로 이것은 뭔 말이냐면 아방궁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지어지기도 전에 불탔고 진시황제의 사실은 서안에 있는 진시황제의 용마총은 그 당시 이미 진시황에 의해서 파헤쳐졌어요. 그리고 재물을 수탈한 것이 네 번째요. 진나라 항복한 왕자 령을 죽인 것이 다섯 번째 죄고, 진나라 병사 자제들 20만 명을 생매장시키고 그 장수를 왕만 삼은 것, 모든 병사는 죽이고 장수만 살려주면서 왕을 삼는 것, 여섯 번째 죄고, 자기는 스스로가 바로 왕이 돼가지고 제장들 스스로 모든 장수들을 왕으로 삼아 모든 장수를 좋은 땅의 왕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원래 주인은 다른 안 좋은 곳으로 보내버린 것이 일곱 번째, 의제를 쫓아내고 스스로 팽성에 도읍을 한 것이 여덟 번째, 의제를 시해한 것이 아홉 번째,
신하를 위하여 신하가 되어가지고 임금을 죽이고 항복한 이를 죽이고 정사를 공평하지 못하게 하고 주된 약속을 불신으로 하고 하여 대영무도한 것이 10번째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황후가 크게 성을 나가지고 복노하야 활을 쏘는 국노소를 몰래 잠복시켜가지고 석중 한항하니 활을 쏴서 환항을 맞춰버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항이 상영이로 돼 한항이 가슴이 맞아버린 것이에요. 가슴이 맞아버렸는데 얼마나 이 재치가 있게 대처한지 가슴 맞았다고 한 게 아니라 이에 발가락을 문지작거리면서 로중오지라 저 되놈이 내 발가락에 화살을 쏘았다고 이렇게 넋두리를 해서 모면한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활이라도 맞았다라고 한다면 모든 병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바로 이러한 대단한 면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 임기응변으로. 그래서 그 활을 맞고서 한항이 병창환을 바로 이 창상에 바로 활 맞은 창상에 큰 병이 나갖고 누워 있는데 장량이가 어떻게 했느냐? 강청 한항에 억지로 한항에 청해서 기행노구나야 일어서서 행하면서 군대를 위로하면서 이안사조라고 사절들을 편의한다. 이 소리가 뭔 소리냐? 지금 한꼬주가 죽을 판속이라고 하면 병사들이 어떻게 될까? 사기가 침체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바깥으로는 무령초승승이라는데 초나라로 하여금 승승장구하지 못하도록 다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항이 억지로 이 장량 말에 따라서 출행군이라가 나가서 그 군대에 그 순행을 하다가 너무나 몸이 안 좋아서 인하여 다시 성구 땅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바로 한신은 용저라고 하는 장수를 격살하고 모조리 진나라, 제나라 땅을 평정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한신이 수공으로서 용저를 격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장의를 세워서 조왕을 삼는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린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한신은 자기가 제나라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의를 먼저 조나라 왕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신은 사람을 보내어 제나라 임시 왕이 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왕이 되고 싶으니까 남들부터 먼저 왕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를 찾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의를 먼저 보내서 왕을 삼되 작은 나라를 주고 자기는 제나라라고 하는 큰 나라를 가지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러한 속셈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한신이 사람을 보내어 제나라 임시왕이 되기를 청하다. 이것이 한신이 사람 보내서 제나라 가항이 되기를 청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판 속에 황후는 몰락하게 되고 황꼬전은 기세등등하게 되는 찰나에 황후는 한신에게 배반할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신은 황후의 사신만 배반하기를 권한 게 아니라 바로 변사 괴철 역시도 배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신은 괴철의 말을 따르지 않고 나중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신이 수공으로 용저를 격살하게 되는데 한신이 이정 임치하고 이미 임치 땅을 평정하고 마침내 동쪽으로 제왕을 추격한데 항왕이 사용저로 용저라는 장수로 하여금 병사를 이끌고 제나라를
구제하는 구헌병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용저가 말하기를 오 평생에 지 한신 위인 이여로라. 나는 평생이란 말은 평소로부터 한신이라는 사람 됨됨은 이여라는 말은 별것도 않고 쉽다 이 소리예요. 나는 한신 사람 됨됨이가 별것이 아닌 인물인 줄 나는 알고 있다. 왜 그러느냐? 별것도 없는 사람이냐? 첫 번째, 기시가 표명하니 빨래하는 아낙네에게 밥을 빌붙어서 먹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무자신지책이요. 자기 한 몸 건사하는 계책조차 없는 그런 인물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백정의 젊은 애들한테 모욕을 당해가지고 고아, 바로 사타구니 밑으로, 바지 밑으로 기어가는 욕을 받은 것을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겸인이라는 말은 논어에 나오듯이 남보다 곱절이 되는, 남보다 뛰어난 용맹도 없는 자이다. 그러므로 부족해야 하라. 좋기 두려울 대상이 아니라. 좋기 두려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쉬운 하찮은 대상이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용저가 시건방을 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나라와 초나라는 연합 세력이 되어서 한나라의 한신과 유수라는 물을 사이에 끼고서 진을 쳤는데, 한신이가 한밤중에 사람을 보내갖고 주머니, 모래주머니 만여 개를 만들어서 하다 이 하위자는 만들어가지고 모래를 넣어서 이 유수의 상류를 막아놓고, 마치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군대를 물리칠 적에 바로 이 방법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상류를 막아놓고 군사를 이끌고 절반쯤 건너면서 용저를 치다가 거짓말로 양불성, 거짓말로 못 이긴 척하면서 선주한테 돌아서서 패주를 했는데, 용저가 정말로 좋아해가지고 고지신겁야라 하고 내가 정말로 한신이가 겁쟁인 줄 알았지. 바로 여기에는 겁쟁이라는 것이 앞에서 말한 시우리자예요. 내 별것도 아닌 사람인 줄 알았지. 그리고 마침내 한신을 쫓으자 한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위에서 막아놨던 모래주머니를 터가지고 물이 크게 쏟아져 내려오자 용저의 군이 태반은 3분의 2는 건너지도 못한 사이에서 한신이 되돌아서서 급히 쳐가지고 용저를 죽여버리고 재앙을 포로로 잡고 이걸로 해서 모조리 제나라 땅을 평정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신에 의하여 모든 것은 제나라는 평정돼 버린 것입니다. 자, 한나라는 장의를 세워서 조나라 왕을 삼다. 바로 이것이 우리는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한신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나라 가왕이 되기를 스스로 자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신의 야욕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한신이 사람을 시켜서 한왕에게 말하기를 쟤는 위사다변하여 거짓과 위사와 변화는 변덕이 심하다가 다변인 것입니다. 변덕이 심해서 이랬다 저랬다 반복하는 나라요. 자, 다시 말하면 제 나라의 국민성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이게 두 번째, 남쪽으로는 초나라하고 변경을 하고 있는 이런 요새지로서
접경지대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청이 가왕이 진지하노이다. 청컨대 내가 임시왕, 가짜가 붙었으니까 내가 임시왕이 되어서 갈지자 제 나라를 제가 다스리고자 합니다. 그러자 한왕이 크게 성낸 것은 뭐라냐면 이게 정복하라고 했더니 대때 자기 땅을 소유하겠다라는 야욕이 보이기 때문에 한왕이 대로원을 장량 진평이 한왕의 발을 밟은다 이 말은 남들 모르게 발을 지그시 밟으면서 인부이어왈 인하여 귀에 대고서 속삭거려 말하기를 환방불리하니 지금 한나라가 바야로 불리합니다. 영릉금 신지자왕모와 어떻게 한신이 스스로 왕된다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까? 금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불효인이 입자야 바로 이러한 가왕 되겠다고 하니까 이번 일로 인해서 그를 세워서 하여금 스스로 지키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이게 한왕도 그 말을 듣고 알아듣고는 다시 꾸짖기를 대장부가 제후를 평정하면 가왕이 아니라 진왕이 돼야지 무슨 가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또 이제 넉살 좋게 단번에 표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량을 보내서 바로 조인 입신하야 그 제후로 봉하는 인장을 가지고 한신을 세워서 제왕을 삼고 그 병사를 불러서 초나라를 공격토록 이렇게 이용을 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속에서 한신은 내보여서는 안 되는 야욕을 내보였고 한왕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신의 행동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한신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한신이 왕이 되겠다라는 이 말 속에는 한왕의 의심을 사게 된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갈수록 커져가지고 황후가 죽자마자 한신의 군대부터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설령 또 이런 야욕을 안 보였어도 어차피 환고조는 한신을 제거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는 바인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